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2017년 정유회를 맞아 지역 명사들을 초청해 토크앤 대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의 신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주지방변호사는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신뢰받는 법률 문화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의 신임 회장으로부터 올 새해 업무 계획과 지역민을 위한 변호사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 54대 광주지방 변호사 회장으로서 취임하게 된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제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데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우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어려운 시기에 제가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2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해왔고 또 10년 동안 공보이사 등 부회장도 했기 때문에 저희 회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 제도라든가 또 그 1기업 1고문 변호사 제도 등 우리 어려운 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예. 먼저 1기업 1고문 변호사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광주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돈공단 같은데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각 기업의 노사 문제, 임금 문제, 또 적재되는 물품 대금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 변호사회하고 이렇게 1인 내 1기업 변호사를 만들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변호사하고 쉽게 이렇게 접근할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는 소액 지원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가 민주인권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변호사 단체는 원래 인권옹호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변호사로서 이 법률가의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또 무료 변호인단을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 연수회가 있는데 우리 그냥 여수가 아주 아름다운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에 유치해서 우리 변호사회 위상이나 또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주지방 변호사의 취임 당시 변호사 문턱을 낮춰 지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하겠다는 인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주 변호사회에 많이 문의하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소액 사건 지원 변호사 제도, 또 개인 회생 파산 지원자 제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하는 또 소송 구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약자인 북한 일탈 주민이라든가 또 노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살려서 어려운 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광주 변호사회 회원들과 유대감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회원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지면서 많이 위축돼 있고 많이 힘듭니다. 또 최근에 우리 여성 변호사님이 73분입니다. 광주 전남에 450명의 변호사 중에 70여 명이 여성 변호사시고, 근데 여성 변호사님들이 사실 다른 직역도 마찬가지지만 법조계가 많이 최근에 늘고 있어서 취업 문제라든가 또 출산, 육아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변호사님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고, 또 광주는 대한민국 14개 지방 변호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대 관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런 행사나 유대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변호사로서의 이 배지를 자랑스럽게 찰 수 있는 그런 변호사로 자부심 함양과 유대 관계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고심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유와 활동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변호사 제도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또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고
또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데 있습니다. 전에 독재 정권 시대에는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홍남순 변호사님이라든가 또 이경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 변호사로서 좀 위상이 높고 그런 존경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는 변화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취약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저희 목소리를 내고 또 저희가 어떤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떤 진상조사단이라든가 어떤 파견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무료 변호인단을 조직해서 직접 무료 변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계가 포화 상태로 불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광주 지방 변호사의 나름의 해결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이미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1년에 현재는 1,800여 명의 변호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이렇게 수가 급격하게 급작스럽게 늘어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타겟책은 사실 있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초기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법원의 속무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공기업이라든가 또 국가 또 사기업에도 준법 감시인으로서 많은 이렇게 수요가 창출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수를 늘렸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수만 늘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 저희 회의 입장에서도 아무튼 어떻게 하면 변호사들이 다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역을 넓힐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과 변호사 간의 어떤 MOU로 체결하는 게 해서 1기업 1변호사 제도인가 중소기업 변호인 제도 이렇게 해서 법률과 멀어져 있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서비스를 늘리고 또 사실 뭐 다른 뭐 법무사라든가 여러 직역과의 지금 뭐 여러 가지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변호사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홍보하고 더 저희가 많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중소기업과 외도 좋고 또 서민들도 소액 사건을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변호사도 직역이 확대가 되고 또 일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1기업 1고문 변호사 제도, 아까 소액 사건 활성화 제도. 그래서 변호사 이 세 가지를 일석삼조로 2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예. 법조계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법학 전문 제도, 즉 로스쿨 제도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미 도입된 지가 8년이 됐고요. 변호사 시험도 올해 이제 6회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우려도 많이 했고 기대도 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정착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사법시험으로 돌아간 데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의 부족한 점은 결국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우리 사회로 로스쿨 변호사 법률가가 되려면 결국 현재 제도하에서는 로스쿨 수료해야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평등권에 있어서 또 사회적 약자가 법률가가 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한 3, 4년 더 빨리 로스쿨을 조입했습니다. 일본을 보면 신사법 시험 제도로 해가지고 예비 시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고서도 예비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 수료한 사람과 똑같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절충형인데 물론 사법시험 폐지론자나 로스쿨 뭐 이쪽에서 서로 이 얘기를 서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간 지대로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예비 시험 제도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로스쿨 수료하지 않는 사람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우리 광주 지방 변호사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희 광주지방변호사회를 찾아주십시오.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중소기업,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주메일TV 토크앤 대담에서는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 신입 회장님을 모시고 올 새해 업무 계획과 지역민을 위한 변호사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